당신의 말투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경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 남는 건 그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의 톤과 태도, 즉 말투입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인격이고 성품이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날 것의 흔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너무 바빠졌습니다. 말의 여유가 사라졌고 표현의 품격이 없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한 말인데 뭘 말 가지고 뭐 그렇게 까다로워. 이런 말들이 상식처럼 퍼지며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날이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세월을 통해 배운 것, 살아오며 쌓아온 깊이와 경험은 말이라는 형태로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말투가 날카로우면 진심이 왜곡되고 조금 서툰 표현이라도 따뜻한 말투로 전하면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예쁜 말이나 공손한 표현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 속에 담긴 인격, 태도, 습관,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총 6가지입니다. 말투는 왜 인격이고 품격인지, 말이 어떻게 관계를 살리고 죽이는지, 어떤 말이 복을 부르고 운을 만드는지, 품위 있는 어휘와 문법이 왜 중요한지, 호칭이 왜 존중의 출발점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 왜 습관이 되고 결국 인생이 되는지까지. 이 6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말이 바뀌고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삶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의 품격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가족을 아끼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항상 거칠고 단정적이었죠.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왜 그걸 또 잊어버려? 내가 말했잖아. 똑바로 하라고.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화내는 게 아니라 늘 명령하듯이 말하는 게 너무 서운해.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투가 가족에게는 지적처럼 질책처럼 들렸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나쁜 말을 한 게 아닌데 왜 기분이 나쁘냐고 생각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입니다. 말투는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삶의 방식, 그리고 내면의 태도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쌓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말투에는 그 사람의 품격이 배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런 말이 평범해 보이지만 그 말이 건네지는 톤과 눈빛, 태도가 듣는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걸 왜 그래? 그 정도도 몰라. 됐어. 내가 할게. 이런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소리 없이 멀어지게 합니다. 말투는 성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 말투에서 느끼는 인상은 어떤가? 그리고 그 말투는 내가 지향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자, 이제 말투를 넘어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며 가족을 책임져 왔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따뜻한 말이 오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평생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듣고 살아온 것 같아요. 남편은 그 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엔 늘 감사함이 있었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뜻한 마음도 아무리 고마운 마음도 말로 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건네는 방식이고 그 마음이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찌르기도 하죠. 정말 수고했어. 그 말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같이 있어서 참 좋아요. 이런 말 한마디는 마음을 열게 합니다. 반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뭘 했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됐어. 말 말자. 이런 말은 문을 닫게 하죠.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친구 사이도 결국 말로 엮여 있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들의 반복일 때가 더 많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따뜻하면 그 안의 내용도 믿게 되죠. 반대로 말이 날카롭고 투박하면 진심마저 왜곡되어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보다 먼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단지 관계뿐 아니라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여성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입버릇처럼 난 운이 없어라고 말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좋은 일이 생겨도 항상 안 좋은 말부터 해. 그게 엄마한테 복이 들어올 틈을 막는 거야. 그 말 듣고 한동안 멍했죠. 그 이후 그녀는 말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 덕분이다, 다 잘 될 거다.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실제로 삶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말은 기운을 품고 있고 그 기운은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잘못했지 뭐, 어차피 안 되는 인생. 이런 말은 자신을 점점 작게 만들고 결국 그 말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반면 그래도 나는 배우는 중이야. 이번엔 조금 다를 거야. 좋은 일도 곧 오겠지. 이런 말은 마음에 여유를 주고 그 여유가 더 나은 기회를 끌어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고 그 사고방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가 안 될 때마다 망했네라고 했더니 정말 망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했죠.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지니까 다시 손님도 하나둘 돌아오더군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현실을 끌고 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보여줍니다. 말은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확하고 바르게 써야 진짜 힘을 가집니다. 말에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의 품격도 필요하죠. 이제 그 품격 있는 말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정확한 표현과 문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카페나 식당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듣기에 친절한 것 같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죠? 사물에는 높임말을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하는 표현은
과도한 존칭으로 오히려 어색하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흔히 쓰입니다. 참석 있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한 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품위 있는 말에는 반드시 바른 어휘와 문법이 함께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말은 내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교양과 인격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한 취업준비생이 면접을 마치고 면접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면접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고마움을 전하는 말 같지만 면접을 보다라는 표현은 면접자 입장에서 쓰는 말이죠. 보다 정확한 표현은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이처럼 작은 어휘 하나가 상대에게 주는 인상은 생각보다 큽니다. 공손함은 말의 의도가 아니라 말의 정확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무심코 넘긴 표현 속에 우리의 습관, 사고방식, 그리고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작고 바른 표현 하나가 대화의 질을 바꾸고 나의 이미지, 나아가 관계의 품격까지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호칭의 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기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여성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익숙한 호칭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낯설고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칭은 단순히 상대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언어적 태도입니다. 호칭은 관계의 문을 여는 첫 단추입니다. 직장에서 이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 이분이라고 부르면 그 말 한마디에 상대를 향한 배려가 묻어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야라고 부르는 환자보다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환자가 결국 더 따뜻한 돌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칭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친근함을 강조하다가 예의를 잊는 순간 관계는 편해지기보다 깨어지기 쉬워집니다. 저기요보다는 선생님, 이모보다는 고객님, 야보다는 땡땡씨. 혹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익숙한 표현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낯설지만 존중이 담긴 호칭이 관계의 품격을 높입니다. 호칭은 말의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이 정중하면 대화 전체가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흘러갑니다. 말은 한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 창의 테두리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칭입니다. 이제 말의 내용, 태도, 표현, 호칭까지 함께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습관이 되어 인생을 바꾸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들, 사실은 그게 우리의 습관이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어차피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말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씌우고 삶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지금은 늦었지만 늦은 건 아니야. 이런 말은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말은 생각을 만드는 도구이고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투가 변하자 관계가 회복되었고 어떤 사람은 어휘 선택이 달라지자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고르고 따뜻한 말투로 말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그건 어느새 자연스러운 나의 태도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꾸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주 작고 반복적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말입니다. 좋은 말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따뜻한 말은 사람을 머무르게 합니다. 품위 있는 말은 존중을 낳고 배려가 담긴 말은 관계를 지탱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말이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말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말투 하나 바꾸는 일, 작은 변화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말에 온기를 담아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한마디씩 바르게 따뜻하게 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말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인격의 표현이며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요 응원합니다. 품격 있는 말로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당신을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